바다에서 만난 이문학 36회 바다 앞에 선 조선의 운명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저는 바다에서 만난 이문학이란 제목으로 강의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유튜브 방송의 경험이 적은 저로서는 그동안의 시간이 마치 대항해 시대의 항해자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업 방송이라기보다는 교육 방송에 가까운 제 컨텐츠인데요. 그래서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제 강의 방송에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바다를 존중한다는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이 강의는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은 요즘 인기가 괜찮습니다. 인문 계열 홈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관, 박물관 이런 홈페이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본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은 문학관 같은 인문 계열 홈페이지로서는 보기 드물게 일일 방문 조회수만 무려 80회 내지 많을 때는 400회를 기록하면서 한국 사회의 해양사상, 해양의식 고취를 위하여 재능 봉사자와 소수의 후원자들의 도움과 함께 별로 시끌벅적한 소문 없이 자랑 없이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그야말로 묵묵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간 정부 차원에서 해양사상 해양의식 고취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을 정식적인 한국해양문학관으로 설립을 해서 우리 사회의 해양사상 해양의식 고취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그래서 진정한 해양국가로 되어가는 그와 같은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은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해양문학관으로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해양 관련 문학과 인문학 정보가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약 20회에 걸쳐 해양의 역사, 흔히 해양사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해양사인데요. 한국해양사 중에서도 한국해양의 개척사, 한국해양개척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학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만 제 고유의 영역인 해양문학과의 입장에서 본 주제를 가지고 한국해양개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개척사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해양인문학이란 말부터 좀 해야겠는데요. 요즘 해양인문학이란 말이 심심찮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해양인문학,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해양에 관련된 인문학이라고 말할 밖에 딱히 설명하기도 좀 막연한 용어인데요. 그 학문적 체계와 성립 과정이 아직은 매우 빈약하고 짧은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인문학이란 장르는 그 학문적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계 대학에서는 전국 교육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성과를 내놓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해양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책상 위에서만 써지다 보니 해양의 현장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의 역사, 해양사 또는 해양사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말만큼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영역이 되겠는데요.
사실 해양사란 말 자체부터가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해양사, 해양의 역사라는 말이 되는데 해양의 역사란 게 무엇입니까? 해양의 무엇에 대한 역사란 말인가요? 그래서 해양사란 말부터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해양의 무슨 사 이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양생물사, 해양지리사, 해양과학사, 해양환경사, 해양전쟁사, 해양물류사, 어로수산활동사 또는 해양문화사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양을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그 관점과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해양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논란과 혼돈에 휩싸이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해양 활동을 제재로 해서 해양문학과의 시각으로 꾸며나간 이야기 형식의 내용인데요.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한민족 해양활동사 또는 한민족 해양개척사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해양활동, 한민족의 해양활동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의 해양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다에 나가서 해양 활동한다는 말은 어로수산 활동을 하고 관측 활동을 하고 해양과학 활동을 하고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 활동을 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먼 바다 대양을 건널 수 있는 큰 화물선을 운항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죠. 해양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국가의 정책이 해양활동가를 존중하는 해양정책, 해양활동가를 존중하는 해양정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양활동가들, 바다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굳이 유럽의 선진 해양국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교육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해양 존중 교육, 해양 활동가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저 외롭고 막막한 바다로 나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바다로 나가시겠어요? 경제적 가치, 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한국은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그 국력의 위세가 쪼그라들고 말아서 결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구한말, 경술국치라는 일제의 나라를 넘겨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의 운명은 마치 조수의 운동과 같아서 썰물처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저 강력한 외세에 의해 식민 지배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썰물처럼 바다의 바깥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이 진행하는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바다 앞에 선 조선의 운명,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호섭이었습니다.